저는 고려 21 행정사 사무소의 임현 행정사입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 그 처분에 대해서 구제를 받기 위한 권리구제 수단 방법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관할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하는 것이고 단 한 번의 기회가 있는 것이고, 행정소송은 법원을 통해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이 행정소송은 1심, 2심, 3심 대법원까지 3번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영업정지 처분이나 업무정지 처분의 경우에는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가 되거나 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경우에 불복하는 경우와는 달리 반드시 먼저 행정심판을 제기할 것을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를 하고 그 결과를 지켜보고 나서 그 결과가 불만족스럽다, 인정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행정심판을 먼저 거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핵심적인 차이는, 행정심판에서 감경 등 구제를 받아버리면 그 자체로서 확정적으로 권리를 구제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정심판 청구를 받은 상대방 피청구인은 이 행정심판 결과에 대해서 불복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가지 아니하고 그 행정심판 결과로서 확정적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행정소송으로 간 경우에는 바로 행정소송을 갔든 행정심판을 거쳐서 행정소송을 갔든 관계없이 행정소송의 단계에서는 소송을 제기한 원고나 그 상대방인 피고나 1심 판결에 대해서 누구든지 다 불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소 및 상고권이 원고, 피고 양 당사자 모두에게 인정이 되기 때문에 소송의 경우에는 1심에서 승소했다고 해서 반드시 승소한 것은 아니다. 왜냐? 상대방이 항소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대법원에 상고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분을 받은 당사자 입장에서는 행정심판에서 이제 권리구제를 받아버리는 것이 가장 이제 확실한 것이고 가장 바람직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와 같은 영업정지 처분 그리고 업무정지 처분에 대해서 받게 됐을 때 이에 대한 이제 불복 구제 수단 방법으로서 행정심판 그리고 행정소송에 대해서 언론 보도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그와 관련한 쟁점별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끝부분에는 관련 영상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필요시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제 제목을 보시면 첫 번째 사례인데요. 권익위 교육 이수 시간 신고 실수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은 잘못,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건설기술인이 법규에 명시된 교육 이수 여부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듣지 않은 교육을 기재했다고 해서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과가 9일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따르면 건축 고급 기술인으로 등록되어 있던 공무원 A씨는 내부 기관에서 받은 교육을 건설기술인 교육시간으로 인정받고자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교육시간 인정 신청서를 냈다. 이 공무원 A씨가 있는데 건축 고급 기술인으로 이미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부 기관에서 공무원 조직에서 이제 받은 교육을 건설 기술인 교육 시간으로 인정해 달라라고 해서 한국 건설 기술인 협회에다가 교육 시간 인정을 해 달라는 취지의 신청서를 이제 제출한 겁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르면 설계, 시공 등 업무를 하는 건설기술인은 35시간 이상의 기본교육과 35시간 이상의 전문교육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기본교육이 35시간 이상이고요. 전문교육도 35시간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도합 70시간 이상을 이제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무원 이 A씨는 이 같은 법정교육시간 70시간을 초과해서 총 89시간을 이수한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법정교육시간은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70시간 이상인데 이미 A씨는 이 70시간을 초과해서 총 89시간을 이미 이수한 상태. 그러니까 법률의 규정에서 요구되는 교육을 다 충족을 한 겁니다. 예, 그런데 실수로 A씨가 이수하지 않은 6시간을 포함해서 신청했다라는 겁니다. 예, 실수로. 그래서 여기 실수라고 하는 것은 이 고의로 이 허위에 대한 어떤 인식이 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인식 자체가. 그래서 이제 지방국토관리청, 이거는 이제 국토교통부 산하에 있는 각 지방에 있는 지방국토관리청입니다. 여기에서 A씨가 교육 이수 관련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했다 하면서 근무 경력 허위 신고 시 제재에 해당하는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처분청인 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이 위반 사항에 대한 가중 요소와 감경 요소를 이제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건설기술인이 근무처 및 경력 등을 거짓으로 허위 신고하는 거죠.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 신고한 경우 건설기술인의 업무를 정지한다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4조를 적용한 결과였다. 그래서 이 처분청인 지방국토관리청장, 이 지방 관할, 여기에서 이제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했는데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법률에서 요구되는 것은 70시간 이상인데 A씨는 비록 70시간을 초과해서 총 89시간을 이수했지만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6시간도 포함이 됐기 때문에 이 6시간이 허위로 거짓으로 신고한 것이다 라는 이유로 이제 업무정지 처분 3개월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처분을 받은 이 A씨는 이에 불복해가지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었는데 이 A씨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할 결과 이에 대해서 이제 구제가 돼버리면 상대방인 어느 지방국토관리청장은 이에 불복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심판에서 구제가 되면 모든 것은 게임이 끝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무원 A씨는 단순 실수로 6시간을 신청했고 이 6시간을 제외하더라도 이를 제외하더라도 최소 이수 시간인 70시간을 이미 초과해서 교육을 이수한 것이다 라는 취지로 이제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한 업무정지 3개월 처분, 이것은 이러이러한 이유로 위법 또는 부당하기 때문에 이 업무정지 3개월 처분에 대해서 취소해달라 라고 이렇게 청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이 관할행정심판위원회, 여기서는 이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입니다. 왜냐하면 국토교통부 산하에 어느 지방국토관리청장이기 때문에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이 관할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실무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유흥주점이라든가 단란주점이라든가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이라든지 편의점, 슈퍼마켓 등등등 이러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행정시구청에서 처분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관할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아니고 각 시도에 있는 시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관할합니다.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이제 관할이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그 관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A씨가 이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이제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절차가, 그러면 이제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이 청구에 대한 답변이 옵니다. 답변의 요지는 그것이죠. A씨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는데 기각해달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이러한 그 법적 근거에 의해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가지고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한 처분은 적법하므로 A씨가 행정심판을 청구한 거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말아달라, 기각해달라라고 이렇게 답변서가 이제 오게 됩니다. 그러면 또 A씨는 그 답변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보충할 내용이라든가 의견이 있으면 보충 서면이라고 하는 것을 제출함으로써
최초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행정심판 청구서, 그리고 상대방인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이제 답변서라는 것이 오고, 또 그거에 대해서 A씨가 보충 서면을 제출하고,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3단계인데 그 이후에 또다시 상대방인 피청구인 측에서 또다시 2차 또 오고 또 보내고 왔다 갔다 이렇게 공격 방어가 이루어지고 나서 결국은 최종적인 결정 권위 있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관할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제 재결이란 이름으로 최종적인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씨가 신고한 내용이 근무처나 경력 등에 관련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무처나 경력 등에 관련된 것이 아니다. 이 피청구인은 이 법률의 규정에서 건설기술진흥법 제24조를 적용해서 근무처 및 경력을 허위, 근무처 및 경력 등을 거짓으로 신고했다. 이것을 사유로 업무정지 처분 3개월을 했는데, 실제로 A씨는 근무처 및 경력 등 여기에서 엄격하게 보면 이것이 아니고 교육 이수한 시간이란 얘기죠. 교육 이수한 시간을 실수로 6시간을 포함한 것이지 근무처하고 경력을 허위로 거짓으로 신고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보시면 A씨가 신고한 내용이 근무처나 경력 등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교육훈련 이수를 인정받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공조직 내에서 이미 그 관련 교육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거를 인정해달라고 해서 이제 신청을 한 것이지, 이 근무처나 경력을 거짓으로 해가지고 그 허위로 신고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국토관리청이 제재 근거로 제시한 법 조항은 이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권익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청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을 하려면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고 법령을 자의적으로 자기 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게 법치행정인 것이죠. 법치행정이 이제 구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명확한 법적 근거, 법률의 규정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4조에서는 근무처 및 경력 등을 거짓으로 신고 변경하는 경우인데, 이 A씨는 근무처 및 경력 이것이 아니고 교육훈련 이수를 인정받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만약에 설사 이 100번 양보해서 지방국토관리청의 입장으로 이제 간다고 그 입장에서 본다고 했을 때 근무처 및 경력 등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등에는 교육훈련 이수 이런 것도 포함이 된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근무처 및 경력 등, 이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명확한 법적 근거라는 얘기죠. 등 하게 되면 어떻게, 여기에 등이라고 하는 것이 교육훈련 이수를 받는 것도 여기에다 포함될 수가 있다고 해석할 수가 있느냐, 없다라는 것이고, 왜 그렇게 마음대로 해석을 하느냐,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사건의 행정심판 청구 사건의 그 핵심적인 쟁점은, 사안을 판단할 때, 법령을 해석할 때 형식적이고 기계적이고 자의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이거를 실질적으로 이 A씨는 근무처 및 경력 등을 거짓으로 신고를 하려고 했던 의도라든가 이런 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교육 이수 시간을 인정받을 목적으로, 그리고 이미 이 6시간을 실수로 신청한 6시간을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시간은 법률에서 요구되는 70시간을 이미 초과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이 법령을 해석함에 있어서 자의적이고 기계적이고 이렇게 판단할 것이 아니고, 이 당사자의 어떤 의도, 그 한 행위, 구체적인 경위, 이러한 실질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서 해야만 국민의 그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 법령을 해석할 때는 명확하게 해석해야 된다. 이거를 자의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아무렇게나 이렇게 처분해버리면 국민이 이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는 그런 그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는 이제 행정심판 청구 사건과 관련한 영업정지 처분 관련한 내용을 봤고요. 다음은 이제 행정소송에 대해서 유사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이것은 2018년 내용인데요. 먼저 제목은 제주지법 예치금 미반영 영업정지 처분 부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계속 보시겠습니다. 서귀포시가 건설사의 예치금을 실질 자본에 포함시키지 않고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가 패소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A사가 서귀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사에 대해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A사는 지난 2016년 6월 30일 건축물 벽체 및 인조석 판재 시공 방법 특허권자 2명과 통상 실시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면서 각각 5억 원씩 예치금 15억 원을 지급했다. 특허권자 2명하고 이제 계약을 이제 체결하면서 그 2명에게 각각 5억 원씩 예치금을 이제 지급했다는 얘기입니다. 총 10억 원을. 하지만 서귀포시는 2016년 11월 30일 A사의 실질 자본금이 건설업 등록 기준 5억 원에 미달된다고 판단해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라는 겁니다.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그래서 이 실질 자본금을 이제 서귀포시에서 이 등록 기준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해 봤더니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영업정지 처분을 한 겁니다. 가중 요소, 감경 요소를 고려해서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한 겁니다. 여기서 서귀포시는 이제 행정시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 서귀포시장이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이제 한 겁니다. 등록 기준 미달 이런 거죠. 실제로 실무에서도 이제 종종 발생하는 사건입니다. 등록 기준 미달이라는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 법원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A사는 특허권자들에게 10억 원의 예치금을 지급했다. 각각 5억 원씩. 이 예치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모두 A사의 건축공사업 수행과 관련해서 지급한 보증금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의 실제성을 갖췄다고 보면 타당하다. 예치금이 실질 자본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서귀포시의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니까 예치금은 A사의 건설사의 건축 공사업 수행과 관련해 지급한 보증금이고 거래의 실제성을 갖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치금은 실질 자본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예치금은 실질 자본, 여기서 총 10억 원은 실질 자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건설업 등록 기준 5억 원을 초과해서 등록 기준에 합당하다. 등록 기준에 미달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처분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 행정처분의 사유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따라서 취소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계적으로 또 형식적으로 건설업 등록 기준에 5억 원 자본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 실질적으로 이 A 건설사에서는 예치금을 건축 공사를 함에 있어서 공사 거래를 위해서 예치금을 지급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예치금이라고 하는 것도 실질 자본에 해당이 되는 것이지, 이것이 지급이 되어진 이것을 배제해서 등록 기준인 자본금 5억 원에 미달된다고 해서
행정 처분을 한 것은 잘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구체적인 상황을 이제 파악해서 처분 여부를 봐야 되는 것이지, 처분에 그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기계적으로 파악해가지고 행정 처분을 하는 것은 그 당사자들에게 심각한 그 불이익이 초래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사례는 행정 소송에 관계된, 이것은 이제 뭐냐면 아까하고는 좀 유사하긴 하지만 또 다른 건데요. 이건 법률의 규정, 근거 법률은 이제 건설산업기본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건설산업기본법에 근거한 이제 그 등록 기준 미달을 원인으로 행정처분을 했는데, 지금 살펴본 것 같이 이러한 이유로 위법하다, 그래서 취소하라 라고 해서 행정소송 그 판결을 이제 받은 사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안과 관련해서 영업정지, 업무정지 처분과 관련해서 행정심판 청구 사건과 행정소송 사건을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여기에서 빠져 있는, 그렇지만 내부 여기에 이제 관련된 내용이 뭐냐면, 영업정지 처분이나 업무정지 처분에 불복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런데 영업정지 처분하고 업무정지 처분에 불복해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3개월에서 뭐 빠르면 2개월, 뭐 한 4개월, 뭐 늦으면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영업정지, 업무정지 처분 뭐 3개월 이렇게 그 되어 있는 사안을 가지고 3개월, 뭐 2-3개월이나 6개월 정도 후에 결과가 나왔다 치더라도 이 건만 행정심판만 청구하고 행정소송을만 제기한다면 설사 결과가 그 행정처분을 취소하라라는 등으로 그러한 그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미 경과 기간을 고려하면 영업정지, 업무정지 처분은 이미 거의 끝났다라는 거죠. 3개월 받으면 3개월 기간은 이미 끝나가지고 이미 업무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고려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 이러한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반드시 집행정지 신청이라는 것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하는 겁니다. 행정소송 다 마찬가지 구조입니다. 그래야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다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한 결과 집행정지 신청 결과 인용 결정을 받으면 행정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결이 있을 때까지, 또는 이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그 구체적인 그 기간을 결정을 하는데, 뭐 행정심판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뭐 며칠까지 이러한 그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 그 집행을 정지한다, 이런 결정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집행정지는 영업정지 처분이 집행이 되는 걸 정지하는 겁니다. 그래야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 집행정지 신청한 결과 인용 결정을 받아서 오케이가 되면 영업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업정지가 업무정지가 되지 않는 겁니다. 계속 하는 겁니다. 계속 영업을 하는 겁니다. 계속 업무를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행정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그 영업정지 또는 업무정지 처분이 영업정지 처분 집행이 되는 것이 될 때까지 그 기한까지는 어쨌든 영업을 하는 거라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지금처럼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하면 그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서 또다시 계속적으로 영업을 하거나 업무를 이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감경이 된 경우에는 그거를 그 기간을 고려해 가지고 감경이 되게 됩니다. 예를 들면 3개월 영업정지인데 2개월 영업정지로 바뀌었다거나 1개월 영업정지로 바뀌게 되면 행정심판 결과가 나오고 나서 그때부터 영업정지 1개월이 되거나 영업정지 2개월이 됩니다. 요지는 집행정지 신청을 해서 오케이가 되어야만 원래의 원처분을 받은 그 영업정지 기간 동안에 영업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업무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언론보도 내용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지 않고 오로지 본 청구에 대해서만 나와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그리고 신청 사건이 있더라. 집행정지 신청을 해서 적어도 행정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영업정지 처분이, 업무정지 처분이 집행이 되는 것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그러면 대댓글이나 별도 영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